네, 저는 EBS 정현숙 PD고요.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8위학번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을 89년에 들어갔죠. 그래서 신문방송학과에서 석사를 하고 EBS에 계속 한 뿌리를 받고 있는 PD입니다. 아이디 한사랑산악회 50기 택조. 네, 직장생활 EBS PD로 계속 활동하면서 석사 박사학위도 하고, 그 다음에 베이비 온더웨이를 시작해서 매년 끊임없이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도 하시고, 그 다음 수상 경력으로 94년 한국방송 프로듀서상, 2000년 방송위원회 어린이 청소년 부문 대상, 2019년 한국방송대상,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수상 실적이 있는데,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취하고 도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에 관한 이야기 만드는 거, 그리고 교육방송이라는 게,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고리타분한 컨셉이 아니라 평생 뭔가 배워야 되는 인간의 위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우고자 하는 욕구와 그걸 나누고자 하는 욕구가 잘 만나서 교육방송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좋은 기회로 나누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수상 실적도 따르게 됐고, 그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정이 더 중요하고 팀워크가 중요한 거지, 수상 실적이 많아서 더 좋고 나쁘고로 말하기에는 조금 이제는 좀 조심스러운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 정연자 숙자 러버. 네, 저를 좋아하시는 분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아니면 해외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부분이 있었나요? 그 경험을 토대로 미래에 해외로 뻗어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가 국제 활동을 한 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04년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 그러니까 ABO 어린이 드라마 공동 제작을 시작을 했었는데, 재밌기도 했지만 딱 한 가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참 작잖아요. 근데 나 여자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문화권에서는 편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경험은, 파키스탄이 저희 이제 한 파트너로 들어왔어요. 파키스탄에 이제 방송국 하나가. 그래서 거기다 이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보내고, 원고를 같이 얘기해서 이제 발전시키고 보내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작가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당신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 원고에 손을 대냐. 굉장히 불쾌한 톤으로 보냈어요. 여자가 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나라에 출장을 가서 같이 회의를 해야 되니까 호텔에 갔더니 저보다 2배로 큰 남자가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쪽 너네 나라의 그런 디테일은 잘 빠지고, 물론 밖에 문화권이니까 잘 모르긴 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어린이 국제 공동제 드라마에 대해서 내가 세운 가이드라인이나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맞춰서 해보고, 당신이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나는 이거를 맞춰서 12팀을 다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취향대로 조절할 수는 없다 라고 30분 동안 설명을 했어요. 너무 재밌게도 하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누구나 어느 문화권에나 편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재치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은 자기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잘 끌어가고 싶은 진정성, 그리고 이거를 같이 묶어가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 얘기를 제가 좀 일화로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이디 로또보다 TV. 네, 1987년부터 방송계에 종사하셨는데 거의 35년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는 걸 현직자의 눈으로 지켜보셨을 것 같네요. 유튜브와 OTT 등 다양한 미디어 디지털 플랫폼이 쏟아지는 시대인데, 그 와중에 레거시 미디어 방송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을까요?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다양화되셔서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 생긴 거는 컨텐츠의 민주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레거시 미디어가 없어진다?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양새가 바뀔 뿐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떤 플랫폼이 되든지 간에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방송사가 살아남는 길은 1인 미디어나 소규모 프로덕션에서 할 수 없는 그동안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좀 더 다른 규모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스케일이 다른 작품에 도전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의 기존에 보지도 못했던 컨텐츠들이 공유되고 생산자가 너무 확대되잖아요. 정말 어린애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제가 아마추어로 해도 되고 프로페셔널로 해도 되고 굉장히 고무적이다. 아이디, 얼리 어답터 소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디지털 플랫폼의 급부상,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PD를 꿈꾸는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중심을 잡으며 노력해야 할까요? PD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스마트폰 보급, 디지털 플랫폼 급부상, 네, 코로나 언택트. 네, 이게 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최근 2년 사이에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스마트폰이 정말 이런 그 10대 내지는 더 어린 친구들한테 과연 도움이 되는 기기일까? 이게 정말 학습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했다가 그러면 한번 내가 검증을 해보자. 아니면 정말 이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해갖고 미래학교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내가 어느 만큼 사용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 교육이 되면 전 충분히 이 스마트 기기가 우리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고 교육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믿는 계기가 됐어요. 최근에 한 영국에서 이제 공부 끝나고 오면서 한 6, 7년 동안 제작을 할 때 항상 이제 대학교 인턴을 썼어요. 젊은 친구들의 생각을 좀 잘 뽑아내고 싶었었어요. 이런 뉴 미디어 환경에서 이 친구들은 용감하게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실험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기 때문에 저보다 엄청 뛰어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 젊은 친구들하고 일하는 걸 되게 재밌어서 조연출들이 보통 이제 뭐 20대거나 아니면 인턴으로 와서 저랑 뭐 2년 계약을 하거나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거를 고민을 해보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불안한 미래에 대한 계속 노크를 해야 될 것이고 똑같이 불안한 미래지만 나는 이 스마트 기계와 함께 산 사람이고 이걸 다룰 줄 알고 이걸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면 현장 경험을 통해서 더 발전시키겠다. 저는 어느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옛날 같으면 당연히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했어야 되지만 지금은 제도권 아닌 밖에서 스스로 개발을 하면서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장비가 있고 너무 많은 테크놀로지가 나를 서포트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보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에 끌려다니면서 하기에는 젊은 시간이 좀 아깝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이디 아이원 인생 에이뿔 타 인터뷰에서 피칭의 중요성을 말씀한 적이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법을 키우기 위해 대학생들은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피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출장을 이제 처음 가게 됐어요.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딩처럼.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얘기해 주세요. 내지는 내 생각엔 이런데요. 라고 중간중간에 뭐 그냥 어차피 참가한 건데 시간은 가는데 그러면 유익하게 만들면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나누면 좋고 그래서 계속 손들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관장하는 국장이 그걸 보고 되게 좋았나 봐요. 저한테 초대장을 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일 어린 축의 심사위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갖고 뭐 심사하고 회의하고 이제 뭐 토론 아침부터 거의 밤까지 해요. 하는데 상을 정하는데 본상은 다 줘요. 특별상이라는 게 있죠. 그걸 결정하는 과정이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얘기를 못하고 회식 자리에서 얘기를 상을 그렇게 특별상을 주는 것보다는 아예 그 사람들 아이디어를 사서
그걸 제작할 수 있게 제작비를 대줘라. 특히 개발도상 국가에 있는 방송사들은 아니면 제작사들은 그 돈 몇백만 원 때문에 제작을 하고 못할 수 있는데 라고 그냥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별로 크게 뭐 얘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초청장이 왔어요. 요번엔 심지어는 그 제작지원분과 의장으로, 그래서 제가 제일 어린, 그러니까 1회 거기 의장이 됐는데 가서 물어봐서, 내가 너네 심사위 한 번밖에 안 해봤고 나이도 어린데 이거 되게 부담스럽다. 왜 나한테 시키나? 근데 네가 제안했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부연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파돼서 일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 피칭이라는 걸 만들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서 아직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보람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 피칭은 네, 저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인연이 깊은 얘기고, 그때 제가 하면서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좋은 아이디어를 한정된 제작비 내에서, 내가 돈이 많으면 뭐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지만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현해낼 것인지, 가능성 있는 아웃풋을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줘야지 상대방이 하는 거잖아요. 설득력 있다는 거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표명돼야 되고, 스피치 학원에 가서 테크닉 배워갖고 피칭 잘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거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정확한 쉐줄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다. 아이디, 열정, 열매. 현재 PD를 꿈꾸고 있는 서강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 같은 재학생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동문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막연한 시험 준비 외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돼요. 구체적인 것들은 다 많이들 하시겠지만 저는 실무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능력?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영화 분석,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에 대한 해석, 그래서 좀 그런 구체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실제 작업장에서 그런 경험을 해보는 사람, 그런 다양한 경험, 그 자기가 공부방에서 남아서 이제 공부했던 내용과 이제 실무적인 이해, 현장 경험, 이런 게 다 어우러져서 아마 입사할 때 좀 더 좋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지금부터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은 절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걱정을 어떻게 줄이느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하고 액션을 취하는 게 중요하지, 걱정한다고 걱정은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그 시간에 아예 영화를 보고 영화 분석을 해보세요. 똑같은 영화를 10번 보세요. 그게 지식이 되고 상식이 돼갖고 어느 순간 쓰여져요. 결국에는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 소모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작은 것부터 생산적으로 즐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정이라는 걸 자기한테 너무 펌프질하지 말고 너무 혹독하게 자신한테 혹독하지 마세요. 근데 그걸 즐길 수는 하셔도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디 서강의 자랑. 네, PD를 꿈꾸는 서강대학교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꿈만큼 나갈 수 있다. 나가다가 못 나가면은 거기서 멈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꿈은 줄이지 마세요. 그래서 꿈은 크게 꾸고, 그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하세요. 서강대를 제 마음의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부심이 그만큼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아무 생각이 없던 제 개인성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준 데여서 그런 것 같고, 저한테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공부하는 거 되게 힘들고, 대학 졸업하면서 죽어도 다시 공부 안 해. 징그러워라고 했는데 또 3년 지나면 또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뭔가 저한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게 서강대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기운을 서강대에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스스로 더 좌절시키고 하지 마시고 동기부여를 하세요. 그리고 꿈을 가지면 무조건 날아보세요. 날다가 못 날으면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죠? 땅이 있잖아요. 하늘 있고 바다가 있지만 그 중간에 땅도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면 내려와서 쉬면 되니까 날을 수 있을 때까지 날아보는 건 어떨까? 본인이 원하시면. 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